안녕하세요, 코치텐입니다. 패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 바로 A 패스와 그 다음에 링커 패스라고 그래요. 링커 패스. 링커 패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둘 다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A 패스라는 건 한 방에 완벽한 찬스가 났을 때 한 방에 찔러주는 패스를 A 패스라고 하고요. 링커 패스는 한 방에 찔러주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수비들이 막 이렇게 얼기설기 섞여 있어서, 그럴 때는 특정 누군가가 움직이거나 그 각도를 살짝 틀어서 링커, 연결자 역할을 하도록 해서 또는 내가 연결자 역할을 해서 볼을 받자마자 바로 A 패스 역할을 해주는 걸 링커 패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패스와 관련된 건데, 패스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또 패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 팀원이 좋은 위치에 딱 자리를 잡았을 때 거기에 맞춰주는 패스, 그걸 저는 고정 패스라고 그래요. 고정된 위치로 하는 패스. 이거 말고 이번에는 수비가 너무 타이트하고 좋아, 그래서 수비를 도저히 흔들 수가 없으면 오히려 살짝 앞으로, 한 발 앞으로 패스를 하거나 살짝 뒤쪽으로 패스를 해서 우리 편이 미드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디나이를 하거나, 그러니까 뒤로 빠지거나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패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움직임 패스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또 이거 둘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패스와 관련돼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 바로 기브앤고입니다. 기브앤고. 이 기브앤고는요, 농구 코치라면 또는 농구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건 그냥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야.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기브앤고는 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기초 중에 기초를 놓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프리 게임을 하거나 팀이 안 맞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몸에 녹여져 있어요. 이 기브 앤 고 하는 게. 패스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게 습관화가 안 돼서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기브 앤 고 관련된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패스의 영역이에요. 패스 후에 반드시 움직여야 되고, 여기서 확장되면 또 어디까지 가냐면, 패스는 누구한테 한다? 움직이는 사람한테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는 우리 선수, 팀원한테 패스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바로 A 패스와 링커 패스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A 패스를 먼저 보면, 자, 만약에 지금 수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볼이 일로 이렇게 패스윅이 돌고 있다고 쳐봐요. 그럴 때 우리 편 5번이 순간 밑으로 스윙을 했어요. 이렇게 스윙을 했는데 요때 이 수비가 못 따라가고 여기서 지역 수비를 하고 있다면, 이거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여기서 1번이 한 방에 패스하면은 원찬스죠. 한 방에 끝나죠, 공격이. 근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A 패스가 성공하려면 요 하나, 둘, 세 개의 허들을 넘어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링커 패스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링커 패스.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럴 때는 만약에 4번이 하이의 위치를 잡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 친구가 로우로 스윙을 할 때 여기서 A 패스로 한 방에 찔러줘도 되지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3번을 이용하는 거죠. 3번한테 볼을 주고 3번은 이 친구가 뛰어오는 걸 보고 수비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링커 패스의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일로 볼을 줬어. 근데 수비가 따라왔어. 이 친구가 쪼였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게임을 풀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반대로 다시 리턴을 주고 이 친구는 수비를 땡기고 다시 이렇게 하이로 갔다고 쳐봐.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이 친구가 일로 왔다가
반대로 스윙을 했다고 쳐봐요. 반대로. 그러면 근데 또 이 5번이 바보야. 그래서 못 따라갔어.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한 방에 패스해줘도 되겠지만 요 수비들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쪽 2번을 이용해서 일로 갔다가 볼이 일로 바로 링커 패스로. 여기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일로 볼이 가면서 동시에 팍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 친구가 따라오기 전에 마감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링커 패스예요. 링커 패스. 이해되시죠?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른 상황. 만약에 4번이 로우를 스크린을 걸어주러 가요. 이렇게 따라가. 그러면 이 친구도 따라가겠죠. 이렇게 따라갈 때 여기서 스크린이 걸렸어. 그러면 이 친구는 스크린을 봐서 하이로 올라가겠죠. 하이로 올라갈 때 만약에 패스가 한 방에 잘 들어오면 이건 A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수비가 따라오기 전에 여기서 잡아서 바로 넣거나 여기서 잡자마자 드래그 드립을 쳐갖고 골밑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A 패스의 영역인 거고, 만약에 이 친구는 이게 작전으로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5번이 스크린을 불렀고 4번이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스크린을 걸었어. 그럼 여기 따라가야죠. 그때 여기서 스크린이 걸리자마자 5번이 하이로 올라가고 하이 쪽으로 볼을 봤는데 이 친구가 따라왔어. 이때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스크린 걸자마자 스텝을 여기서 처음에 스크린을 이렇게 걸고 있다가 이걸 발을 일로 빼서 자세를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요. 수비를 등지고 한 방에 자리를 잡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여기서 볼을 잡은 5번이 만약에 이거 작전이야. 내가 올라가는 순간 볼이 나한테 오면 요 4번을 볼 거야 라고 머리에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볼을 잡자마자 일로 바로 볼을 주겠죠. 그때는 요 5번이 한 건 뭘까? 링커 패스 역할을 한 거죠. 링커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볼을 잡았고 골대랑 가깝기 때문에 바로 마감을 하거나 파울을 얻어낼 수 있거나 하겠죠. 네, 이 두 가지 A 패스냐 링커 패스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내가 움직여야 또는 내가 우리 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고 있어야, 게임 전체를 보고 있어야 A 패스를 할지 또는 링커 패스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항상 농구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놓고 한번 게임을 즐겨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고정된 위치에 패스를 줄 거냐, 아니면 한두 발이라도 더 움직이게 약간 한두 발 앞쪽으로 볼을 뿌리거나 뒤쪽으로 볼을 빼줄 거냐, 이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편 빨간 팀이 지금 모든 면에서 우월하거나 유리해. 예를 들면 각각의 포지션마다도 우리 팀이 뛰어나고 특히 로우 포스트가 훨씬 크고 힘이 좋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럴 경우에는 부단하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흔들거나 깨려고 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안전하게 자리 잡고 그 안전한 위치에 안전하게 볼을 배급해서 거기서 게임을 작게 푸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편 4번이 로우 포스트에 굉장히 강하고 힘이 좋아. 상대편 4번보다 훨씬 크고 빠르고 힘도 좋고 뭐 몸무게도 많이 나가, 이런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때는요, 패스를요, 그리고 2번도 좋아. 이럴 때는 2번한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이게 이쪽으로 패스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제자리에 패스를 하고 이 볼을 받은 사람은 내 수비를 충분히 당겨 놓고 이 친구도 몸싸움을 해서 충분히 자리를 잡아 놓고 이렇게 고정된 위치를 세팅을 한 상태에서 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친구는 패스를 하고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패스 앤 고, 기브 앤 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스윙을 하거나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미스매치인 상황이니까 이 수비가 만약에 헬프를 가려고 그러면 이 친구는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박수를 쳐서 다시 리턴을 받고 이 수비만 당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자리 잡고 안전하게 다시 볼을 넣어서 이 좁은 공간, 이 혼자서 거의 1대1 하듯이 게임을 푸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이런 걸 고정 위치에 있는 플레이어한테 패스한다고 하는 거고요. 고정된 위치에서 패스를 하다 보면 뭐가 유리하냐면요, 미드아웃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미드아웃 앤 컷. 제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만약에 패스를 5번이 피딩하러 올라갔어요. 여기 있다가 5번이 쓱 올라가서
볼 줘. 그래서 볼을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피딩, 볼을 배급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럴 때 나머지들은 고정된 위치에 있잖아요. 살짝 움직이더라도 고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비들은요. 이렇게 살짝 쪼이거나 아니면 자기 수비를 의식하고 서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일 때 두 가지 찬스가 한 방에 납니다. 어떤 찬스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편 4번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빠져 있다가도 한 번에 빅풋 스텝이라고 그래서 한 번에 힘으로 빵 하고 자리를 잡아버리면 요 좁은 공간에 고정된 위치로 그냥 패스만 하면 돼요. 이때는 움직이다가 볼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서 있고 서 있는데 순간적으로 한 번에 빡 자리 잡아가지고 볼을 받는 겁니다. 네, 이럴 때 고정된 위치에 패스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이런 상황이면 일부러 수비를 밑으로 내리고 이 2번이요. 이 사람이 피딩을 하려고 그럴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먼저 가는 게 아니야. 컷인을 먼저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붙어. 2번한테. 수비한테 붙어. 그러다가 미드아웃.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가드들은 반드시 미드아웃을 습관화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상대를요. 일로 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겁니다. 네. 서 있다가 오히려 수비한테 붙어 있다가 순간 수비를 밀면서 팍 튀어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쓱 붙은 다음에 상대를 밀어내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간 다음에 완벽히 비어 있잖아. 이때는 뭐 앞으로 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톡 주고 점프슛을 하던 아니면 볼을 갖고 들어가서 드라이빙해서 레이업을 하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정된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거. 그럼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고정된 위치가 아니고 그럼 이동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패스란 뭘까? 수비가 너무 타이트하거나 수비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편들이 이 수비를 깨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수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푸시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요. 제자리에 있는 고정된 위치에 패스를 하다 보면 턴오버가 나오거나 스틸을 당해서 속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한 발 뒤로 주거나 오히려 한 발 앞쪽으로 볼을 주는 움직임, 이동 패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비가 얼기설기 서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고 쳐봐요.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수비가 그러니까 푸시하는 상황이야. 이럴 땐 패스를 어디로 해야 되냐면 이 친구는 만약에 3번한테 패스를 한다고 치면 제자리에서 패스하다가는 여기서 한 방에 잘려서 그냥 속공 당해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상대를 밀어넣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이쪽으로 튀어나갈 때 일로 패스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여기 있었겠죠. 근데 미드아웃 하는 순간 볼을 일로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서 볼을 잡겠죠. 이 친구는 밀렸다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고 볼을 받은 나는 이 튀어나오는 움직임을 보면서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팍 잘라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프 스텝 드라이빙을 굉장히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순간 촥 하고 들어가면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투맨 게임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빼주면 되는 거고 못 따라오면 여기서 주춤주춤 헤지테이션 하다가 점프슛 하거나 쭉 들어가서 드라이빙 레이업 하면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상황도 한번 볼까요? 5번한테 피딩을 하라고 볼을 넣어주고 싶은데 이 수비가 너무 타이트해. 그래서 자칫 잘못 주다가는 턴오버가 나온다. 이런 생각이라면 어떻게 한다? 센터 보고 여기서 볼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볼을 잡게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볼을 일로 주고 이렇게 움직일 때 볼을 이렇게 움직일 때 볼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움직이다가 이건 따라가겠죠? 볼을 여기서 잡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가고 있고 나는 여기서 볼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역동작이 걸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오고 있고 나는 볼을 잡자마자 일로 잘라 들어가거나 한 방에 일로 탁 역동작을 걸어버리면 수비가 가는 순간 착 하고 들어가서 게임을 풀거나 그럼 이게 수비가 이렇게 달려올 때 반대로 일로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이 속도 이렇게 볼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뛰어가고 있으면서 볼이 이렇게 오면 볼을 잡자마자 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과 그 움직임에 따른 속도를 이용해서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 나머지가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어. 왜? 공간으로 볼이 패스가 됐기 때문에. 서포트 하면 어떻게? 또 빼주고 마감하고 다시 따라오면 다시 패스해주고 이렇게 패스 윅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패스 중요한 건 뭐다? 공간 또는 움직임을 유도하면서 패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언제 써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푸시가 세다. 이럴 때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브앤고입니다. 기브앤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다? 농구는요. 내가 만약에 볼을 누군가한테 패스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 그럼 죽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패스 후에는요. 어떻게 하든 움직이세요.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번한테 만약에 내가 패스를 이렇게 했어요. 패스를 하면 여기서 죽어있지 말고 한 발 빠지든 왜? 여기서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면 리턴을 받아서 일로 빨리 뿌려주든 아니면 패스를 주고 반대쪽으로 쭉 가서 여기를 스크린 걸면서 움직여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만약에 얘가 따라왔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뛰어간다는 얘기는 얘는 역동작이에요. 볼을 뛰어가는 쪽으로 패스를 하면 얘가 따라가는 순간 한 방에 탁 뚫리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볼을 잡고 일로 바로 뚫어도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해야 돼. 이 친구가 여기로 가든 또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패스를 주고 이 친구가 한 방에 바로 게임을 안 풀어. 그러면 어떻게? 쓱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가서 스크린을 하는 척 하다가 일로 쭉 빠지고 얘는 그러면 다시 하이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패스하고 이 친구가 찬스를 살려주든 안 하든 나는 패스하고 일로 컷인을 들어가는 거예요. 컷인을 들어가면서 L컷이라고 그래서 90도로 볼이 만약에 안 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빠지면 이 친구는 세프티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서 이 수비가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패스를 하고 뛰어 들어가잖아. 그럼 이 친구는 좁힐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쭉 빠져. 그럼 얘는 다시 올라갈 건데 늦어. 이 올라가는 순간 얘가 올라가면 3점 찬스고 볼을 받는 순간 얘가 또 따라가는 순간 역동작이 또 걸리잖아.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역동작이 걸리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바로 기브앤고의 매력이고요. 패스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패스하고 뛰었잖아. 그러면 이 뛰는 사람한테 사실은 패스를 해야 되는 거고 찬스를 놓쳤어. 수비가 너무 타이트해서. 그래서 들어갔다가 한번 걸리고 쭉 빠진다고 치면 얘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패스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움직이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움직이니까 일로 패스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4번이 5번을 센터 소환을 불러요. 그래서 센터가 스크린을 이렇게 걸고 스크린이 걸리면 얘가 움직이잖아. 움직일 때 볼을 넣어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한테 볼을 준다. 또 패스한 후에는 반드시 움직인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뭐냐면 고정된 위치에서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다 제자리 서갖고 농구하려고 그래.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패스하고요. 패스하고 안 움직여도 나는 일단 움직여야 돼. 나는 움직이고 가서 지랄지랄을 해야 돼. 올라가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 얘가 바보같이 서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박자 늦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패스를 하고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크린 하면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 나는 분명 여기서 스크린 도와주러 왔는데 안 움직여. 그럼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가다가 내가 그냥 역동적으로 픽 돌아서 여기서 잼을 만든 다음에 얘가 안 움직인다고 기다릴 필요 없어. 갔다가 얘가 멍청해서 안 움직여. 그러면 갔다가 스크린 하는 척 하면서 얘가 확 컷인을 역동적으로 잘라서 턴어라운드에서 돌아가면 요것도 찬스가 나죠. 우리 편이 안 움직인다고 그냥 거기 가서 서서 죽지 말고 어떻게 하든 토킹을 해서 움직이라고 하거나 내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돼. 근데 문제는 내가 한 번 더 움직였는데 여기서 또 찬스가 안 났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빙글 돌아서 밖으로 빠지고 다시 소리 지르겠죠. 올라가라고. 이렇게.
대신 많이 힘들겠죠. 근데 NBA에서 스테판 커리 움직이는 걸 보세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찬스가 나는 겁니다. 기브앤고 이해하셔야 돼요. 패스하고는 항상 움직이고 패스는 누구한테 한다? 움직이는 사람한테 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패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스는요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굳이 이거 하나만 꼭 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쓰셔야 되는 게 포인트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로 했던 포지션이 4번이나 5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메인 1옵션이 아니에요. 팀 5명 중에 스코어러 2번이나 아니면 올라운드 플레이어 3번, 이 플레이어들이 보통 1옵션이고 저는 이제 청소하는 역할, 뭐 굳은 일을 하는 역할, 이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링커 플레이어가 되더라고요. 링커 플레이어. 그래서 팀의 4번, 5번이 어느 정도로 우리 편 에이스를 살려줄 수 있느냐,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굳은 일을 해서 에이스, 팀 에이스에게 많은 공간과 찬스를 연결해 주느냐가 그 팀이 진짜 강해지고 안 강해지는지의 기준점이 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우리 팀에서 에이스야, 아니면 난 스코어러야, 이러면 사실은 뭐 문제가 안 되겠지.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 올리는 거 이런 거 보지도 않겠죠. 워낙 잘하니까. 근데 제가 올린 영상도 찾아보시고 뭐 공부도 해보시고 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팀에서 메인은 아니고 약간 보조 역할이거나 뭔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일 테니까 지금 찍어 놓은 이 영상 같은 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